안녕하세요. 1차 하는 투자입니다. 오늘은 국내 및 해외 시장의 전반적인 현황과 외인의 집중 러브콜을 받는 국내 바닥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국내 바닥주이면서 외인의 집중 러브콜을 받는 종목들을 좀 발굴했는데요. 그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의 운영 방향은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 오면서 지난주에 좀 영상 제작을 못했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하고 최근 한 달 동안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나스닥이나 S&P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계속 이제 4일 내내 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최근 한 달과 이제 주간 상승률을 보면은요, 한 달은 한 0.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주간 상승률은 마이너스 한 2.8%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P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1% 지난주에 조정을 보였고, 월간 단위로는 한 0.7% 상승한 상태입니다. 다우만 조금 더 많이 상승한 상태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수를 봤을 적에는 전체적으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QQQ 같은 경우도 한 3% 정도 나스닥 그 100가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지난주에 8.7%, 그 다음에 월간 단위로는 마이너스 0.5%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프로나 유다우 3배 추종하는 그 S&P하고 다우존스 레버리지 ETF입니다. 약간의 상승이지만 거의 뭐 다우 빼놓고는 상승다운 상승은 보이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금융 쪽을 추정하고 있는 3배 레버리지입니다. 파스라고 해가지고요. 요거를 보시면은 한 8.9% 정도 지금 이제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스만 조금 이제 그 상승률이 좀 좋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1.5배 추종하는 ETF도 마이너스 한 달 정도 보면 16% 정도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테슬라에 대해서 낙관적인 견해를 유지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지금이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매입하는 어떤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5.6%의 한 달간 상승률을 보이고 지난주만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은 미국 시장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낙관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전체적인 하락이 나타났지만은 이거는 어느 정도의 이제 조정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뭐 나스닥이 하락할 거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경제 지표가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좋게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제 주가가 안 오르는 게 좀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근데 그 원인을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금리 상승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지표가 약간 변동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승 랠리에는 제약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횡보하는 박스권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TQQQ 같은 경우도 한 달간 마이너스 10% 정도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잘 활용해서 박스권 매매도 뭐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한국 시장을 보면은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은 이제 변동성이 큰 박스권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뭐 한 2주 정도 살펴보면은 코스닥하고 2차 전지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급등 후 급락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요 레버리지 ETF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요, MACD 지표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걸 활용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따가 HTS 보면서 한번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조금 국내에 좀
살만한 게 뭐가 있나 좀 살펴봤는데,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식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 외인이나 연기금의 집중 러브콜을 받고 있으면서 바닥주인 네이버, 카카오뱅크, SK, 그다음에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이 주식들을 좀 갖고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S&P 500인데요.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쭉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쭉 상승하다가 지금 현재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준선 네, 거의 턱걸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뭐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저도 낙관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100도 지금 이제 계속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큰 하락이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보이는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1선 아래로 내려와 있긴 한데요. 어, 다음 주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조금 더 내려간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이제 연 4일 정도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렇게 나스닥이 연 4일 정도 하락을 보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추세를 보면서 만약에 더 추가 하락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일부 레버리지 ETF를 매도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3분의 1 정도는 레버리지 ETF를 매도를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팡플러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팡플러스도 지금 뭐 빅테크가 계속 그 조정을 보이는 상태다 보니까 약간의 박스권을 보이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뭐 일부 빅테크들은 실적들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킵을 하면서 유지해 가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좀 하반기에 빅테크가 그렇게 크게 상승할 거로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반기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보면은요, 반도체 지수는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박스권을 좀 활용해서 박스권 매매를 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가에 좀 팔았다가 좀 저가에 좀 추가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가에서 한 3분의 1 정도 매도하고 저가에서 다시 3분의 1 사고 뭐 이런 전략이 이제 박스권 매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3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뭐 반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좀 보면은요, 이건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박스권 매매를 하고 있는데, 코덱스 레버리지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한 60일선 아래로 내려오면은 코덱스 레버리지는 매입을 했다가, 그 다음에 현재 이제 그 요 상단에 이제 오게 되면은 이때는 좀 어느 정도 매도를 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하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레버리지를 보면은 최근 2주간에요.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락을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은 MACD 지표를 보면은 요때쯤에 만약에 그 2차전지 레버리지를 샀다 그러면은 요 예를 들어서 한 20% 정도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MACD가 상승 시그널이 났을 때 다시 매수하고 뭐 이런 어떤 그 패턴을 구사하면은 이것도 이제 수익률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그 MACD 시그널이 상승 시그널이 났을 때부터 매수를 시작해서 한 10에서 20% 정도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파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게 시그널이 상승 시그널이 또다시 나타나면 그때 이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시도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이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최근에 인제 그 러브콜을 받고 있는 네이버를 좀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보면은요. 외인들이 그동안 쭉 매입했다가 최근 지난주에 인제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계속 인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보면은 여기를 이제 바닥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쭉 요 MACD 상승 시그널이 났을 때부터 만약에 매수를 해 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한 15% 이상 인제 수익이 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요거를 요 MACD 상승 시그널이 날 때부터 분할 매수를 해 가지고 현재 한 15%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제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또 인제 실적이 좋은 중식이다 보니깐 그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외인의 러브콜도 받고 있고 기관의 러브콜도 받고 있는 어떤 3중 그 매력이 있는 그런 주식이다 보니까 저는 인제 이때부터 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이 네이버 자체가 이 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월 차트를 보면은 거의 그 지금 이게 44만 원 정도까지가 인제 최고점인데 현재 22만 3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월 차트가 지금 보면은 이게 상승 시그널이 돼서 전체적인 추세가 인제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 이런 어떤 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차트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주 차트 역시 이 전체적으로 바닥에서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안으로 인제 진입을 해서 지금 상승 시그널이 트릭스라든지 MACD가 다 인제 상승 시그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 차트도 좋은 상태입니다. 1 차트도 봐도 지금 사실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인제 외인들이 좀 팔아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조정이 이 밑꼬리가 달리는 게 큰 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제 이 네이버를 이때 지금 조정을 받은 시기에 분할 매수해도 저는 인제 추가적인 상승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 보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 봤습니다. 자, 다음엔 SK입니다. SK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요. 일단 한번 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월 차트가 최고점이 지금 인제 36만 원인데 현재 지금은 15만 5천 원이기 때문에 거의 반값이거든요. 그래서 월 차트는 아직 인제 상승 시그널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주 차트가 인제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MACD가 상승 시그널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1 차트를 좀 보면은 인제 그 좀 매력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인제 외인들의 어떤 상황을 보겠습니다. 외인들이 지금 현재 거의 그 20일 가까이 인제 계속해서 인제 매수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MACD 같은 경우를 보면은 쭉 그 매입 시그널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RSI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상승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인제 어느 정도 이 구름대에서 좀 조정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SK가 워낙 바닥주이기 때문에 현재 또 이 상승 시그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쪼끔씩 이렇게 매집을 해도 더 이상 뭐 크게 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주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국내 주식들도 인제 올라갈 것들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순환매가 도는 차원에서 요런 그 바닥주, 그동안 저평가받았던 이런 주식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는 것도 우리 그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카오뱅크도 제가 이제 네이버하고 비슷한 시기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바닥주였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인제 월 차트를 보면은요. 거의 지금 뭐 최고가 94,000 원에서 지금 28,700 원이니까 뭐 거의 1/3 토막이 난 상태죠. 근데 인제 월 차트로는 굉장히 인제 상승 시그널이 난 상태고요. 그다음에 주 차트로 봐도 전체적으로 인제 상승 모멘텀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1 차트를 보면은 이미 한번 떴죠 사실. 떴다가 인제 조정을 받고 현재 인제 기간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외인들의 어떤 수급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외인들이 지금 거의 연 한 달째 지금 매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인제 연기금까지 지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차트와 수급이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또한 또 실적 또한 좀 굉장히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현재로서는 지금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매수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분할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좋은 주식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SK, 그다음에 네이버 이런 것들이 좀 바닥이면서 외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카카오도 좀 약간 좀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카카오도 지금 이제 외인들의 러브콜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지 않아서 조금 이제 그 네이버만큼은 좀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쨌든 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월 차트로 봤을 적에는 상승 모멘텀이 이미 이제 돌아선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22년 1월부터 계속 하락 모멘텀, 요즘 색깔이 이렇게 좀 파랗게 표시된 게 이게 하락 모멘텀이거든요. 하락 모멘텀이 거의 지금 1년 반 정도가 돼 있다가 지금 이번 달 들어서 상승 모멘텀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하락 월간 단위의 상승 하락 모멘텀이 자주 바뀌진 않기 때문에 한 번 뭐 상승, 한 번 하락을 들어서면은 쭉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바닥에서 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 차트는 아직 뭐 이제 상승 시그널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주 차트까지는 지금 뭐 아직 올라간 상태는 아니고요. 1 차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모멘텀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좀 네이버가 올라가다 보니까 같이 지금 올라간 상태인데 한번 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주식 매매 전략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